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일 텐데요. 이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나, 이 두 가지 역할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자본주의에서의 나의 역할은 어떻고 민주주의에서의 나의 역할은 어떤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본주의에서의 소비자로서의 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 제도 속에서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역할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비자는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소비자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소비자 시민, consumer citizen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소비자 시민이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정치와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있죠.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시장 속에서 나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를 매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시민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매일 하고 있는 나는 행동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소비자로서도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에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구나, 간접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시민이라는 역할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발언하기도 하고 투표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갈 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이런 시민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계기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텐데, 이렇게 시민으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활동은 소비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해서 기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매일 이뤄지진 않죠. 반면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 그것을 처분하는 행위는 우리가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어쩌면 자는 시간에도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구매하고 처분하고 폐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로서 행동하는 이 모든 과정이 비록 직접적인 시민권의 행사는 아니지만 시민으로서의 시민적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시민과 소비자로서의 두 역할이 결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 선택을 통해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투표 행위만큼이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소비라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연결이 되었을까? 과거에 민주주의 사회 이전에는 소비라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주로 자원이 풍부한 지배계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거나 혹은 피지배계층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매일매일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환경이 됐죠.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 소비를 통해서 가치를 표현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 소비나 불매운동 같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역할만 다 하면 시민으로서 역할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잘 굴러가고 소비자로서 역할만 잘 하면 민주주의의 참정권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네. 즉 자본주의가 더 중요하고 민주주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가 신자유주의이고, 신자유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론이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부터 생겨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영학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인데요. 신자유주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윤만 창출하면 되고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대표적이고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죠.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은 없고 소비자에게 개인적 자유만 충분히 주어지면 완벽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지갑으로 투표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원함에 따라서 기업이 생산하면은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가 되는 거다 겁니다. 소비를 통해서 실제로 사회를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소비를 통해서 실제로 사회를 바꿔왔죠. 예를 들어서 구매하는 것들, 불매하는 것들,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 소비자 운동,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를 바꿔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예제 반대 운동, 노동 운동,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사회를 더 좋게 바꾸는데, 기업을 변화시키고 정부를 변화시키고 경제 체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 소비자들의 소비의 역할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의 소비는 기업의 변화를 불러오고 또 정부의 변화를 불러오고 사회적 제도,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완벽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 된 것,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이 거짓 광고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 등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의 선택이 결코 좋은 사회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평등의 문제입니다. 민주적 시민권은 한 사람은 한 표라는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구매력에 따라서 영향력이 차이가 있죠. 돈이 많을수록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있고요. 돈이 없으면, 자원이 부족하면 명목상의 자유는 주어져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소비자들의 힘은 의미를 가지지만 결코 이것만으로는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참여가 소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비만을 중시하면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와 마케팅, 소비자의 맹점이고,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를 연구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윤리적 제품을 사고 싶어도 경제적 제약, 접근성과 정보의 부족, 시간과 기회의 부족 때문에 실제로 이 윤리적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자본주의에만 전가해서는 자원이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살고 있죠. 내가 하는 소비가 전 세계 여러 사람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국제노동법, 공급망, 임금구조 등을 고려하면서 윤리적 소비를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구조적 문제는 소비자들의 힘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소비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시민으로서 가진 권한과 법적인 접근, 정책적인 접근들도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는 신성한 권리이지만 시민 참여의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정치 참여, 또 집합행동, 법적 접근, 제도적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 속의 구매자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이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유권자이기도 하고 사회운동의 참여자이기도 하고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죠.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에 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를 이해할 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것이 바람직하고, 소비를 하는 것만으로 혹은 자본주의 시장에 맡기는 것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해요. 소비자로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가, 어떻게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건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싸워야 된다, 정부와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아니다,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와 협력해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갈등 패러다임과 전략적 연합 패러다임인데요. 소비자들이 기업과 정부와 갈등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갈등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불매운동, 시위, 청원,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 입장에서 아니다,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와 협력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다 라고 하는 관점을 전략적 연합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강조합니다. 이 중간에서 양 관점을 보완한 관점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상상력을 발휘하는 존재다, 급진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급진적 상상력 패러다임이 있어요. 소비의 역할은 소비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창의적 활동을 하고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이 소비자가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소비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지만 구매력의 불평등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소비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반드시 참정권이 있는 민주주의의 시민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도 해야 되지만 소비자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쳐야 되고, 기업과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와 제도적 변화가 함께 가야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주권자로서 4년에 한 번 투표하고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